그런데 원래부터 정말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는지, 왜냐면 공부상도 막 아까 보여줬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하고.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도 궁금해요. 엄마가 피아노를 이제 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너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네. 그래서 한 4,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자연스럽게 치다 보니까 이제 피아노 음악이라는 그 클래식 자체에 너무 매료가 점점 되더라고요. 네. 이게 막 사람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멋있는 것 같고 이제 피아노 자체에 대한 너무 매력을 점점 알아가다 보니까 이제 내가 피아노를 계속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이렇게 피아노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좋아하고 잘 쳤는 사람들도 때가 되면은 고민을 하잖아요. 이거 내가 계속 피아노를 쳐야 되나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되나. 그렇죠. 이 고민들 많이 할 것 같은데 보영 양은 어땠어요? 저는 피아노를 하느냐 공부를 하느냐 그 두 가지를 고민해 본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고민했던 거는 피아노만 하느냐 아니면 피아노랑 공부를 같이 병행하느냐를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교가 서울대학교였기 때문에 우선 이제 공부도 충실히 해야 하고 그렇죠. 피아노도 물론 이제 실력을 쌓아야 하니까 이제 그런 목적의식이 뚜렷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입시 제도에서 사실상 공부도 정말 치열하게 해야 되고 거기다 또 피아노까지 열심히 해야 되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많이 힘들지 않았어요? 우선 대한민국에 사는 고3들이라면 누구나 다 수능을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은 예체능계 학생들 경우에는 이제 수능 11월까지 실기랑 공부를 항상 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수능이 끝나면 일반 학과 학생들은 이제 수능 수험표 가지고 막 미용실도 할인받으러 다니고 신이 났죠. 네, 막 놀러 다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수능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연습실로 달려와서 이제 실기 시험을 볼 때까지 계속 이제 연습만 하는 그런 좀 힘든 과정이 있어서 그게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예체능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딱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 게임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또 최선을 또 다해야 되는 네. 그런 어려움이 또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근데 그러면 노기 선생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두 마리 토끼라고 오늘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서 선생님이 보신 분 아이들 중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잘 잡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지금 말씀드리니까 생각나는 친구가 저도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는데 그냥 공부를 그냥 이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불성실한 건 아니지만 그냥 시키는 것만 겨우겨우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취미가 작곡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거를 이제 취미가 작곡? 예, 그거를 작곡가 교수님한테 보여주게 된 거죠. 근데 이 작곡이 그걸 보시더니 부모님한테 이 아이가 작곡의 재능이 너무 뛰어나니까 작곡을 꼭 시키라고 설득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공부도 그저 그렇고 하니까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는 해봐라라고 했는데 얼마나 그때 시작에 할 게 많아요. 화성학도 해야 되죠, 피아노도 해야 되죠, 뭐 할 게 많은데 눈에 띄는 건요. 이 학생이 이때부터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빡빡한 와중에 학원을 가서 하는 거 숙제 다 해가고요. 하기 싫다는 얘기를 안 하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의 목표가 확실하게 딱 설정이 되고 나니까 길이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친구 얘기가 내가 좋아하는 걸 더 잘할 수 있기 위해서 거기서 공부가 왜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니까 하기가 수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경제용어로 치면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예, 거죠. 선생님이 예. 시작하는 거죠. 예. 공부도 하기 싫어하던 중학교 3학년 학생도 성악하고 나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케이스도 저도 만났거든요. 이 친구 네. 말고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나면 그걸 좀 더 잘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럼 자기가 좀 더 높은 곳으로 발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면 공부에 대한 동기가 확 생기게 되고 왜 해야 되는지가 본인한테 뚜렷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네, 사실 저희 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요, 네. 선생님. 예체능계를 선택하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이 막 권유를 해서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학교 가기 좀 편하지 않을까 그쵸, 해서 그런 예. 목적으로. 공부 너무 나한테 좀 안 맞으니까 대학 좀 한번 쉽게 가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역시 예체능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정말 이 과목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걸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결국 본인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느 순간 이게 공부해서 대학 가기는 힘드니까라고 네. 하지만 본인이
너무 이게 좋아서 하는 일이면,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갈까 봐가 아니라 그런 일이면 스스로 이걸 하는 게 너무 즐거우면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체능을 해도 공부를 더 잘하는 학생들은 공통점이 이 일 자체를 너무나 좋아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해서 내가 어떻게 대학을 가지는 입시 부담이 또 생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체능을 해도요. 근데 그 부담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는 게 더 크니까 이제 그 두려움보다 좋아하는 게 더 크게 되니까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순간 집중력이 매우 높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전공하는 어떤 친구에게 제가 들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친구들끼리 한대요. 인문계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많은 시간 공부하면서 왜 성적이 안 오르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실기 연습도 안 하는데. 예. 자기들은 그 시간 공부하면 1등을 틀림없이 받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몰입이라는 게 공부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요소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강 선생님은 어떤 의견을 좀 갖고 계세요? 저도